자, 올해 JIBS에서 또 김민경의 나우제주에서는요, 우리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새롭게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바로 바다 24시인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이 구할지 모르는 최신 정보들, 또 바다 위의 안전수칙, 여러 해양교통 상식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손님으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김종하 안전운항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로 만나볼 텐데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저희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뵀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쉽네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뵐 수 있길 바라고요. 지난달에는 우리 공단의 김선권 또 제주지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공단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소개도 해주셨는데 좀 아직 생소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어떤 기관인지도 먼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충분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단이 태어난 지 이제 500일 조금 넘었거든요. 네네. 네, 저희 공단은 해양사고 50% 저감을 목표로 선박 검사와 안전제도 개선, 내항역에서는 안전운항관리, 네. 해양사고 예방활동 등 다양한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해상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본사는 세종시에 있고요. 제주지사를 포함해서 전국 연안 해역에 18개 지사와 12개 운항관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태어난 지 딱 500일 정도밖에 안 됐군요.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그렇습니다. 생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그래요. 이 밖에도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을 텐데 추가로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해양교통안전 전문방송, 네. 그리고 해양교통 환경 분석, 네. 대책 수립, 음. 해양안전 교육 및 홍보 등 해양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확대해 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뭐 교통방송이라든지 이 육사인 교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접하는데 해양과 관련된 이야기는 접하는 곳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이 코너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낯설기도 하고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통상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바다의 이미지라고 하는 게 네. 조금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네네. 더군다나 해양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다 보면 네. 우리도 모르게 바다를 위험하고 낯설기만 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는 정말 우리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 그리고 또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바다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바닷길로 연결해야 할 섬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 바닷길이야말로 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일종의 국토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아, 있습니다. 네네. 네, 음, 하늘길과 육로로 가지 못하는 수많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곳을 이 바다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렇고요. 해양수산개발원이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 섬이 총 3,348개라고 합니다. 세계 네. 4위 위치에 있고요. 네네. 네, 그만큼 섬이 많은 나라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환경에서 여객선이란 우리 국토의 꼬마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영토의 가장 작고 네. 먼 끝 지점까지 연결해주는 모세혈관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이 바닷길이 또 모세혈관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팍팍 됩니다. 네. 우리 제주도 이 제주 본섬과 또 뭐 우도라든지 여러 가지 섬을 연결해주는 또 바닷길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는 또 총 몇 개의 바닷길과 여객선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죠. 많이 궁금하시죠? 네. 네,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전국에는 104개의 바닷길과 161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 네네. 예, 이 여객선을 운영하는 회사만 모두 59개이고요. 네. 여객선 선종도 다양합니다. 음. 그 여객선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을
차도선이라고 하는데 네. 이 차도선은 그 화물 갑판이 덮이지 않은 상태고 그런 상태로 차량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하는 그런 여객선을 말합니다. 네네. 전체 여객선의 약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또 잘 알게 됐습니다. 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수단 하면은 뭐, 비행기나 기차, 자동차, 또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바닷길에서 여객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이 여객선만의 장점도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알려주세요. 네네. 그 여객선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넓습니다. 넓고 음, 그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네. 예, 선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정된 좌석들도 있고 그리고 또 승객이 바닥에 편하게 둘러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침대에서 쉴 수 있는 객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둘러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간식을 먹는 것들은 어렵지만 네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우리 그 승객들의 활동망이 아주 넓고 음, 자유롭다는 것이 여기서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네네. 무엇보다도 그 평소에 그 좀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 그 연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또 섬의 풍경들을 보면서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아. 여객선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여객선 좋아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많아요. 저도 그 고향이 부산인데 일부러 이제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비행기 안 타고 배 타고 제주도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빨리 좀 네네. 편안하게 옛날처럼 그런 날이 오길 좀 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이 여객선, 또 유람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크루즈도 그렇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어떻게 다른가요? 좀 구분해 주세요. 네. 네, 이 구분이 보통 우리 국민들은 그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 여객선과 유람선은 어떻게 보면 그 운항 형태의 차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객선은 그 성선표 하나를 가지고 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때 타는 선박이고 음. 유람선은 성선표 하나를 가지고 내가 배에서 유람을 하다가 출발지로 다시금 돌아오는 과정이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외에 또 네. 국가 간의 유람 형태를 지닌 선박을 크루즈다. 이렇게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유람선,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동백섬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다시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 그걸 유람선이라고 맞습니다. 하고 예, 그러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 네네. 차이 이번 기회에 잘 알았고요. 아까 우리 문자로도 어떤 분들이, 아,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던데, 뭐 유람선이나 여객선 타고, 혹은 크루즈 타고 해외로 여행 가고 싶다는 분들 꿈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사실 안전에 대한 염려도 크고 못 하시잖아요. 이 여객선 관련해서 먼저 그러면 이 사고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저희 그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네. 여객선은 연간 24만 여회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송 인원은 약 1,0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네. 중에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아슬아슬했던 상황, 이걸 네. 아차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 아차 사고를 포함해서 해양 사고는 총 105회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2020년도 전체 운항 횟수의 약 0.04%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운항 횟수 1만 회당 4.3회의 해양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하지만 그렇군요. 네. 이게 실제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아차 사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사고 비율은 훨씬 낮아서 네. 여객선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 해상에서도 이 아슬아슬했던 상황이 아차 사고라고 얘기하는군요. 아차 사고도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각 선박은 기본적으로 사고 대비한 그 매뉴얼과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사고 상황이 이제 갑자기 닥치게 되면 음, 누구나 당황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우리 여객선에 승선하시는 여객분들은 네. 선박에 승선했을 때 구명조끼 보관 위치와 비상탈출로의 위치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 네네. 평소에 사용 방법하고 비상시 행동 요령을 꼭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사고 상황이 정말 발생을 하면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장의 안전 지시에 꼭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무엇보다 방심해서는 안 되겠고요.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잘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 여객선 안에 가서 보면 이제 구명조끼들이 있는데 어린이용도 이게 따로 좀 마련이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용 구명조끼는 여객선 정원의 10% 수량만큼 비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어린이용 구명조끼에는 그 어린이용임을 알리는 국제 심벌이 또 찍혀져 있고요. 아, 네네. 네, 어른이 입을 경우는 그 크기와 부력이 작겠죠. 그래서 네.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른용과 구분해서 꼭 사용해야 합니다. 아, 구명조끼도 어른용인지 아이들 사용인지 좀 잘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주 어린 유아용 구명조끼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아, 네. 있습니다. 네. 예, 유아용 구명조끼가 따로 있고요. 네. 올해부터 그 정부에서는 유람선을 포함해서 연안 여객선에 최소 여객 정원의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했습니다. 아, 이 점도 꼭, 네,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바닷길과 여객선, 또 해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혹시, 본부장님 또 우리 알아야 될 부분, 또 하나 알려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여러 해 동안 그 항해사로서 또 승선을 했던 아, 경험이 있고 전 네. 세계를 또 누비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예, 그러면서 제가 또 느꼈던 그 구시맨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네. 구시맨십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좀 문제를 냈는데요. 이 굿시맨십,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뭐 스포츠맨십이라든지 뭐 리더십,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 구시맨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뱃사람들의 무대 아, 바다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바다에서 마땅히 그 발휘되어야 하는 뱃사람들의 정신과 태도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면 항해 중에 사고 방지를 위해서 내가 항로 유지선임에도 불구하고 항로를 양보해 주는 것, 아, 그리고 또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면서 바다의 쓰레기나 기름지 거기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이런 선한 양심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구시맨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바다를 사랑하는 분들, 굿시맨십, 이번 이 용어, 여러분들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네. 바다 한복판이라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위기에 처한 사람이나 선박 그리고 화물을 구하는 것도 구시맨십입니다. 아, 예를 들면 네. 태평양 항해 중에 네. 우리 배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으로부터 SOS 신호가 포착이 되면 네, 네. 비록 우리의 목적지가 따로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를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구조하러 가는 것이죠. 예, 배 타는 사람들이 그러한 정신과 태도 아.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구시맨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와. 네, 그래서 저희 공단 안전운항본부 직원들 네. 그리고 전국의 지사와 운항관리센터의 직원들 모두는 네. 이러한 자기희생 정신의 구시맨십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네. 훈련을 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오늘 본부장님 직접 또 스튜디오에서 뵀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퀴즈 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마 저희가 답을 다 전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빨리 정답 보내주세요. 자,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뱃사람들의 솔선수범, 또 자기 희생정신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보기 1번, 굿, 시맨십, 2번, 쇼맨십. 네, 정답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자, 오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김종아 안전운항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